근데 먼저 문명서 중사께서는 그 당시 그 많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지난 여름 한 2, 3개월간에 걸쳐서 중증을 말했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이 느끼는 그 변화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? 요 근래에 그 처음 시작할 한 2, 3개월 동안에는 인터넷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의 협박과 요인들이 있었습니다. 제 나름대로 페이북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을 보고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못 올리게끔 차단. 예, 이렇게 차단 정지를 당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지방의 언론에다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글을 써서 기고를 하면 그 기고도 예, 정지당하고 실어주지 않았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김태산 선생님 이제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보는 이 남한의 이 5.18 처리하는 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병대 몇 명만 나서가지고 하는 걸 할 뿐이지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신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참 5.18이라는 게 지금까지 밑에 깔렸는데 이자 문명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생각되는 게 많고 풀리는 게 있네요. 예. 왜 5.18에 대해서 남한 국민들은 그게 민주화 운동이냐 폭동이냐 하고 궁금한 점이 많아 하고 해명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계속 잠재해 있고 이자 문명서 선생님 말씀 맞다나 5.18에 애국자들만 있고 왜 피해자들은 없는가 하는 게 참 의심스러운데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. 예. 이자 문 선생님께서 5.18가 말하자면 유일한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5.18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공수부대가 참가했을 거 아닙니까? 예, 예, 또 시민 행동에 참가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본 시민들도 많았을 거고 예, 그렇죠. 기자들도 많았을 거고 예. 또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문종서 선생님 같은 증언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게 참 의심스러웠대는데 이제 문종서 선생님이 인터넷이나 어떤 언론에 이런 글을 기고하려고 하면 그게 막히고 언론에서 제지하고 또 협박까지 한다니까 아 이게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민주화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칼이 흐르는 국가네요. 예. 이건 예, 그 우리 속담에 그 사자성어에 그 박이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려한 잎과 꽃잎은 보고 있지 그 뿌리 줄기와 뿌리가 썩는 줄은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이 모르고 있고 그 속에서 화려한 것은 바로 민주화고 거기에 가는 과정은 영웅들은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역적은 없다. 예, 여기서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으로 각성해야 될 일이다. 그러니까 결론은 5.18을 주도했던 말하자면 시민부대는 지금 영웅으로 부상돼 있고 예, 예.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던 경군은 군대는 사령관이나 무슨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출동했다가 예. 끝났으니까 이제 그 사령관도 있고 장교들도 있을 것이고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사관들도 있을 텐데 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부상병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부상병을 끌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. 분명 증인들이 살아있겠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30년 이상을 입을 닫고 있었다는 건 뒤에서 그 어떤 무서운 공권력이나 그 어떤 압력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아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. 그렇고 보면 그렇다면 오늘 제가 탈북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도 저도 좀 어떤 앞으로 압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입니까? 그러면 광주민주화 폭동은 거짓 폭동이었다는 게 이것으로 하나라도 증명되는데
광주 민주화 폭동으로 얻은 것이 그것을 어떤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뒤에서 언론에 나오지 마라 들고 압박하는 게 그게 그게 광주가 찾은 자유민주주의입니까? 이건 겉과 속이 다른 행동 아닙니까? 제 방송, 제 말을 듣는 광주 폭동,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은 이 말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. 님들이 만들어 놓았다는, 님들이 찾았다는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데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압력을 가하는 게 이게 님들이 찾은 자유민주주의입니까? 네. 그런 협박과 압력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그때 공수부대로서 출동했던 사람들과 그 출동을 지시했던 사람들이 다 정체를 숨기고 뒤에서 지금 잠적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무서워서. 한마디로 말해. 이거 뭐 북한과 다른 거 없네요. 북한도 이제 잘못 말하면 뭐 본인도 죽이고 대를 두고 그 후대까지 가족까지 다 죽이니까 감히 반항을 못하는데 그거나 나만이나 뭐가 다릅니까? 아 이렇게 5.18 민주화운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게 이렇게 하나씩 가족벽해지네요. 난 뭐 전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5.18 민주화운동이 밝혀지든 안 밝히든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북에서는 5.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이제 기자 선생님 좀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왔댔는데 이런 것을 이제 새삼스레 느끼고 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5.18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가담했다는 문제, 간부들도 내려왔다는 문제를 말하는 이 김태성이한테도 어떤 압박과 위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아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절대 아니네요. 다시는 탈북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이 5.18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. 그렇죠.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건 그렇죠. 민주가 아니죠. 아니 솔직히 뭐 박원순 시장도 이제 서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지 않죠? 이렇게 부를 때 이런 언론의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광주 사건에 대해서 그때 참가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협박과 압력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현재 이미 박 서울시장께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입니까? 아 그게 모든 게 좀 아리송한데 난 대한민국에 이런 무서운 세상이었다는 건 처음 들으니까 좀 뭐 실제로 시청자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5.18에 대해서 증언한 거 특히 그 지금 같은 우리 정언들 뒤에 계시는 아까 말씀하신 장제님 여사들 정언 전부 다 광고가 차단되어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럼 광고 차단은 이 방송 방송 유튜브 베이스 그냥 그런 개인 활동 차원인데 거기서 수익 그 뭐 조금 나오는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5.18을 뭐 했던 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종북 세력에 대해 그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하지 않습니다. 당연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.